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별남입니다. 오늘은 기존 아이폰을 쓰시면서 잘 모르는 그런 꿀팁과 또 여러가지 세팅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먼저 쉬운 것들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아이폰 앱 전환입니다. 홈 버튼이 없는 아이폰으로 바뀌면서 앱을 전환할 때는 보통 이렇게 아래를 끌어올리면서 켜져 있는 앱 간에 전환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막대가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잡고 이렇게 하면은 앱 간에 전환이 됩니다. 방향키도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맘대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용하면은 굉장히 편하게 아이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시고 계시는 팁인데요. 보통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이 키보드 자판 위에 숫자 배열도 같이 되어 있어서 숫자 입력이 상대적으로 좀 편한 편이에요. 반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매번 숫자 전환과 한글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좀 불편합니다. 근데 이걸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숫자 키를 입력할 때 아래 숫자 전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손을 떼지 말고 입력해야 되는 숫자까지 드래그를 하면 불필요한 전환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식대로 하면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숫자밖에 누를 수가 없는데 두 손으로 이용해서 이 숫자 키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 원하시는 숫자를 입력하고 손을 떼면은 다시 한글 자판으로 돌아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숫자를 입력할 때는 확실히 덜 번거롭겠죠? 이번 iOS 14로 넘어오면서 크게 바뀐 기능 중 하나인데요. 바로 앱 보관함입니다. 이 기능으로 기존보다 앱을 훨씬 더 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어요. 원래 아이폰에서는 앱을 깔기만 해도 항상 홈화면에 다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정리하기가 생각보다 불편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생긴 앱 보관함을 이용하면 자주 쓰지 않는 앱을 홈화면에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앱 보관함은 최우측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종류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걸 찾아 써도 되고 또 상단에 앱 보관함을 클릭하면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음 순서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홈 화면에 없는 앱을 쉽게 찾아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에서 홈 화면으로 들어가면 새로 설치한 앱을 홈 화면에 추가할지 아니면 앱 보관함에만 추가할지 선택도 가능합니다. 앱 보관함에만 추가를 하면 바탕화면에 새로 설치한 앱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바탕화면에 있을 필요가 없는 앱들은 이렇게 길게 눌러주면 이 위에 마이너스 표가 이제 뜨는데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는 홈 화면에서 제거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가 되었어요. 이거를 눌러주면 이제 앱은 삭제되지 않고 바탕화면에서만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홈 화면도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빈 공간을 누르고 있으면 이런 플러스가 생기는 창이 나오죠. 여기서 이 아래 이 점점점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지 않는 앱들 페이지 칸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체크를 해주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필요 없는 칸에서는 이렇게 체크를 풀어주면 이제 더 이상 홈화면에 뜨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페이지들만 체크해서 사용을 해주고 완료를 눌러주면 홈화면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한 번쯤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샤잠은 주변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인지 빠르게 검색해주는 앱인데요. 이번에 iOS 14의 제어 센터에 샤잠 버튼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앱을 깔지 않아도 이제 제어 센터를 통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한데요. 이렇게 설정에 가셔서 제어 센터를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저는 이미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 인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아래에서 여기 음악 인식을 플러스 버튼 눌러줘서 추가를 해주시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다 된 건데요. 이렇게 제어 센터를 내려서 보면은 아래에 샤잠 버튼이 추가가 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거를 앱으로 써보신 분들은 이 마크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면 현재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가 검색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노래를 딱히 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진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부에서 나오는 노래를 검색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나오는 노래를 자동으로 검색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기 때문에 결과 없다고 뜨기도 하네요. 어쨌든 한 번쯤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건 아이폰 12 사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스마트폰 최초로 돌비 비전 HDR 영상 촬영이 지원됩니다. 이 기능은 전문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능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불필요할 수 있는 기능이기도 한데요. 돌비 비전으로 촬영을 한 영상을 컴퓨터로 옮겨오게 되면 이게 너무 밝게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점이 영 불편하다 이러면 이 기능을 꺼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내려서 이제 카메라 앱을 찾아줍니다. 카메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비디오 녹화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보면은 여기 HDR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이게 되어 있으면 그냥 영상을 찍을 때마다 상시 HDR 영상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를 풀어주시고 나와주시면 이제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영상으로 촬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HDR 기능을 끄더라도 영상 품질은 워낙 좋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이폰 12 프로 시리즈에만 해당되는 기능인데요. 바로 라이다 스캐너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라이다 스캐너는 실제로 나사에서도 사용할 만큼 고성능 스캐너이지만 아직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는 다양한 앱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있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 측정 앱을 이용하면 생각보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사물의 길이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고 또 재미있는 게 사람의 키도 잴 수가 있습니다. 사물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을 해주는 편이고 이게 사람 키를 잴 때는 가끔씩 오차 범위가 좀 있을 때도 있어요. 뭐 그래도 잘 활용하면 도구 없을 때 제법 정확하게 재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내 아이폰의 워런티 기간을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설정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일반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정보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달라지는데요. 애플케어 플러스를 따로 들으신 분들은 애플케어 플러스 항목으로 표시가 됩니다. 저는 애플케어 플러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플케어 플러스 항목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반면 이걸 안 들으신 분들은 제한 보증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보증 기간과 보증 사항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통은 구매 후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폰 사용자들은 에어드랍을 통해 쉽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폰에도 니어바이 쉐어라는 기능을 통해 쉽게 파일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기 간의 사진이나 영상 전송에는 다소 제한이 있는데요. 앱도 없이 간단하게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냅드랍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아이폰은 반드시 사파리를 통해 접속을 해야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뭐 브라우저를 크게 타지는 않고요. 일단 접속을 하게 되면 낯선 이름들이 떠 있는데 아래를 잘 보시면 You are known as XXX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상대방이 보는 내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송할 상대를 확인했으면 이름을 클릭해주고 전송할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의 에어드랍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송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기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진짜 때때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은 어려워지는데요. 그래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폰의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배터리 부족 경고창이 뜨고 또 저전력 모드로 들어갈 건지 묻는데요. 그런데 이런 물음 없이 본인이 원하는 퍼센티지대에 또 자동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단축어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 아래 이제 세 칸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자동화 탭을 눌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차근차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자동화에 들어왔으면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이 보일 거예요.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용 자동화 그리고 홈 허브 설정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개인용 자동화 생성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다보면 배터리 잔량이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배터리를 설정할 수 있는 이 칸이 나오는데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퍼센티지에 맞춰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가 10%를 했다 그러면은 10%대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배터리 잔량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서는 미만으로 내려갈 때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이게 다 됐으면 다음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동작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 앱 및 동작 검색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셔서요. 저까지만 써도 저전력 모드 설정이 바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저전력 모드 설정을 찾아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된 상태고요. 다음을 눌러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제일 중요한 항목이 있는데요. 실행 전에 묻기라는 항목을 꼭 체크를 풀어줍시다. 이거를 풀지 않으면 기존과 거의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꼭 풀어주셔야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됐으면 완료를 눌러주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 해놨던 15% 이하일 때 배터리가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가 되는 게 여기 위에 있고 방금 맞춘
20% 이하일 때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설정이 됐죠.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원하는 퍼센티지대에 딱 하나만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이제 두 번 다시 묻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배터리 퍼센티지대에 알아서 자동으로 저전력 모드로 들어가 줍니다. 다음에 이런 단축어를 이용한 자동화도 한번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이것도 알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얼마 전에 제법 알려졌던 팁인데요. 이렇게 아이폰 후면을 2번 또는 3번 이렇게 탭을 해주면 본인이 원하는 동작을 설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먼저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으로 가줍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이렇게 터치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맨 끝에 뒷면 탭이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요거를 눌러주고요. 그럼 이제 요걸 2번 눌렀을 때 할 수 있는 기능과 3번 눌렀을 때 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2중 탭에서는 스크린샷을 해놨고 3중 탭에서는 자동화를 통해 QR 체크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2중 탭을 먼저 가보면 이렇게 뭐 스크린샷, 알림 센터, 앱 전환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프리셋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요거 말고 내가 원하는 정말 특수한 기능을 하고 싶다 하면은 요 맨 아래 칸으로 보면은 단축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 해봤던 목록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단축어로 만들어 놓은 항목들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꽤나 복잡한 동작들도 이 후면 탭 2번이나 3번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게 이 3중 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시는 기능들을 사용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는 저처럼 이렇게 QR 체크인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이 QR 체크인으로 해놓은 게 제일 편하긴 했어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페이스 아이디가 작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애플에서 이번에 이 기능을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일단은 애플워치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현재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iOS 14.5 베타 버전을 업데이트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애플워치도 이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둘 다 베타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기도 하고 또 살짝은 리스크도 있죠. 아무튼 업데이트가 끝나면 이제 설정에서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 항목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던 Unlock with Apple Watch라는 항목이 보일 거예요. 이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이제 사용 준비 완료입니다. 이제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고 페이스 아이디를 인식해도 바로 해제가 됩니다. 이게 물론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막 적극 권장해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나는 마스크 때문에 너무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폰 사용자라면 정말 꼭 알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꿀팁들에 대해 공유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존에 알고 계신 것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르셨던 것들 알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좀 더 유용한 꿀팁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팅룸 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